저는 굉장히 행복한 교사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아이들과 무슨 일을 할까,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 항상 설레고요. 그 설레는 마음 때문에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것이 더 좋아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거의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5손가락 안쪽에 꼽히는 굉장히 주체성이 강한 그런 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이런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요즘 애들과 똑같이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갔고,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 길이 맞는가, 진짜 이게 내가 할 일인가, 더 이상은 못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한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 만났던 것이 뇌교육이었습니다. 뇌교육을 통해서 이제 제가 변화하게 되고 정말로 교사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애들한테 갖가지 다양한 뇌교육 기법들을 막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애들이 정말 미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 되나 이런 좌절감도 생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왜 그랬는지 압니다. 그때 저는 뇌교육에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또 제가 스스로 뇌교육적인 삶을 실행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이들에게 이런 기법이 좋아, 이거 나 조금 하니까 진짜 좋더라, 너도 해봐, 이렇게 해서 강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뇌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내가 뇌교육적인 삶을 살면서 그냥 무심히 툭 던지는 말 한마디, 그리고 제가 무심히 하는 행동 하나가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교사가 먼저 뇌교육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뇌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뇌는 완전합니다. 뇌마다 모두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너무 신나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여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는 함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실행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 이유는 에너지에 있습니다.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끼리는 서로 공명을 하고, 또 다른 에너지가 있을 때 큰 에너지가 힘이 큰 쪽으로 딸려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맑으면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긍정적인 아이들은 항상 자신감이 있고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적극적이 되지만, 부정적인, 그러니까 에너지가 무겁고 다운이 돼서 부정적인 아이들은 매사 난 못해, 뭐 할 수 없어, 이렇게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 때 아이들을 잘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뇌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변한 저의 모습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보통 좀 제가 에너지가 딸릴 때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면 쟤는 나를 괴롭히려고 학교를 왔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아, 제가 지금 에너지가 딸리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 아이들에 대한 나의 시선이 달라지면서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무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아니까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바뀌었고, 거기 통해서 교육이 바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뇌교육입니다. 뇌가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하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 처리 방식을 이해시키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크고 훌륭한 가치 있는 꿈을 꾸면서 그 선택을 계속해 나가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뇌교육입니다. 저는 이 3가지 기본 신념으로 해서 매년 아이들과 즐겁게 만나고 있는 행복한 뇌교육 교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우주에 가고 싶은 꿈조차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요. 영어도 가야 되고 피아노도 가야 되고 미술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주선이 없어서 못 간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주선을 어떻게든 만들어 봐야 되는 그런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꿈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인공들인데요. 작년 3월 4일 정말 딱 요른 요즘 아이들 23명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얘들은요 너무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도 없어요. 청소를 하라고 하면 선생님 학원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또 뭔 좀 문제가 있어서 나랑 얘기를 해보려,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할래? 그러면 선생님 저 시간이 5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시간을 낼 수도 없을 만큼 바쁜 아이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시험 성적 굉장히 좋아요. 성적이 아주 좋거든요. 그렇지만 정답만 알고 싶어하는, 공부는 진짜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답을 탁 알려주면 우리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바쁘게 사는데 학원 여러 군데 다녀요. 작년에 저희 반 아이 중에서 최고로 학원을 많이 가는 아이가 9개 가는 아이였어요. 학원비만 무려 190만 원 드는 아이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바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나만의 가치 있는 그런 꿈은 뭔지, 그런 걸 물어보면 글쎄요 선생님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이런 아이들과 만나서 저는 이런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는 모두 다 귀하고 위대한 존재다. 그리고 가치 있는 꿈을 꾸는 삶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행복한지, 그리고 함께 나누고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그런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게 또 제가 아이들에게 뇌교육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학교에 가든지 또 어떤 학년에 상관없이 어떤 아이들을 만나든지 학급 경영의 기본 방향은 항상 똑같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두뇌 친화적인 학급 환경을 만들고요. 아까 앞에서 교수님들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요. 그리고 뇌교육 5단계를 적용하면서 에너지를 채워서 몸에 에너지를 채워주고요. 마음을 열게 하고 또 명상 등을 통해서 뇌파 조절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 관리도 되고요. 복받는 체질로 당연히 바뀝니다. 그리고 배려와 소통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고 가치 있는 꿈,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사랑하겠다는 홍익의 꿈을 가지는 그런 어린이들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제가 지금껏 행복한 교사인 이유이고요. 제가 학급을 경영하는 목적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1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는 여러 가지 뇌교육 프로그램을 뇌교육 5단계에 맞추어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 하는 뇌교육뿐만 아니라 인성체험을 이렇게 월별로 하나나 2개씩 이렇게 특화시켜서 한 일주일 이상씩 이렇게 적용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3월과 4월에는 주로 이제 뇌교육이 뭔지,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할 뇌교육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안내, 그리고 뇌교육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규칙들, 이런 거 하고, 또 뇌체조 등을 통해서 이제 몸의 에너지 채우는 법, 내 마음을 여는 법, 이렇게 긍정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주로 하고요. 이제 5월부터는 이제 그 행사들이 많은데 학교에서는 그런 계기 교육들을 다 합니다. 그런 계기 교육에 맞추고, 그다음에 학교의 행사들, 학년의 행사들을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런 교육을 해야 될 거를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쭉 짜서 거기에다가 뇌교육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구성해가지고 인성 체험 프로그램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5월 달에는 굉장히 행사가 많은 달이죠. 애들이 감사의 편지를 아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럼 기계적으로 씁니다. 어버이날은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끝. 그다음에 스승의 날은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꼭 이렇게 붙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기 5월 달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달걀 부모 되기를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자면 어버이날 한 일주일 전쯤에 아이들에게 이제 달걀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건 너희의 아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엄마가 너희들을 이렇게 뱃속에 품었듯이 너희들이 얘들을 이제 잘 돌보는 거야. 그러면서 규칙을 3가지 정해줍니다. 첫 번째, 절대로 깨지 않기. 두 번째, 내 몸에서 50cm 이상은 떼놓지 않기.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가지고 다니기. 세 번째, 매일 육아일기 쓰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눠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화장실 갈 때도 갖고 가야 돼요. 당연하지. 니네 엄마가 너희들을 이렇게 임신했을 때 화장실 간다고 너희들 뺐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 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가지고 가는데 그날부터 와장창 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렇게 마음을 준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이들이 그냥 달걀인데 정말 자기 아이처럼 느끼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두 번은 아무렇지도 않게 깨다가 나중에는 되게 거기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5월 7일 날 뭘 하냐면 HSP 짐을 시킵니다. 짐 중에서도 그래도 아이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항아리 앉기라는 것을 시키면서 그 전에 숙제가 뭐냐면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진통을 몇 시간 했는가 알아오기를 숙제로 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자, 지금부터 출산의 고통을 느껴보자. 그러면서 엄마가 얼마나 했대? 그럼 뭐 최소한 한 대여섯 시간에서 하루 이상 걸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엄마는 그 정도 했대요. 막 이렇게 그래. 그런데 너희들은 그만큼 못하니까 딱 5분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다가 힘들어서 엄마가 힘 빼기를 멈추면 니네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러면 애들이 우리 죽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렇지. 절대로 내리면 안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걸 시작을 하면 정말 신기하게 그 전에 HSP 짐을 시키면 맨날 내리고 다리 막 펴고 이러던 애들이 정말 그때는 단 한 명도 다리를 피거나 그다음에 팔을 내리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끙끙대면서 이제 5분 동안 체험을 하거든요. 그리고 앉혀놓고 이제 좀 명상시키고 이제 편지를 쓰라고 해요. 그러면 그 편지가 평소에 다른 해에 쓰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행간 중간에 있는 그 진실한 아이들의 감사와 보은의 마음을 부모님들은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어머니들이 전화하셔서 그러세요. 선생님, 이렇게 감동적인 편지는 내 생애에 처음 받아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 활동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 인성 체험 위주로 해서 바른 습관을 들이고 긍정적인 정보로 전환을 하는 방법들을 하고요. 2학기가 되면 공동체 체험 활동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1학기 때 했던 여러 가지 뇌교육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하고 난 뒤에 2학기 때는 이 나를 사랑한 이 사랑과 이런 마음을 이제 내 주변으로 펼쳐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작년에 하면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12월 달에 우리 반뿐만 아니라 격동초등학교 4학년 110명이었는데 중간에 팔 다친 아이도 있고 그래서요. 108명이 학예회 때 국학기공을 공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은 전국 대회를 나가서 이렇게 수상한 경력이 있어서 이게 되게 제가 애들에게 미션을 줬거든요. 가르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막 내가 먼저 했던 좋은 것을 알려주는 기쁨. 그리고 잘 모르는 아이한테 얼른 달려가서 내 것을 나눠주고 같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쁨을 함께 느끼는 그것을 한 달 동안 한 학예회 연습하는 내내 보여주는데 정말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야, 나누는 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함께 해야지. 이런 말 단 한마디도 안 해도 됐었어요. 몸에 에너지가 차고 마음이 열리면 그런 거 말 안 해도 아이들은 스스로 행동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감동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뇌교육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딱 10분이면 됩니다.
아침 10분 동안에 뇌체조 단전치기에서 몸에 에너지 채워주고요. 명상해서 이렇게 뇌파를 안정시켜주면 아이들의 하루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기차지고 안정적이 돼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10분 체조할 때 하고 안 할 때 딱 알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하면 애들이 선생님 왜 안 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꼭 해야 돼. 니네들이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자발적으로 지네들이 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뇌교육적인 아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 HSP 짐이나 푸시업이 굉장히 효과적이야 이렇게 애들에게 계속 이렇게 정보를 주면서 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할 수 없을 것 같고 힘들었던 것을 이렇게 극복해내고 나서 짧게 얻어지는 성공 정보들이 쌓이면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게 좀 체벌이랑 비슷해 보여가지고요. 자기 극복을 못한 애들이 선생님 나한테 벌 줬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교사가 함께 하면 됩니다. 교사가 함께 HSP 짐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면 아이들은 교사인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무릎을 낮춥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아, 뇌교육 좋은 거구나. 그래서 선생님도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은 그 뒤로 내가 뭘 하자 그러면 절대로 딴지 걸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땀 흘려서 한계 넘어가주는 선생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무한한 신뢰, 애정 이런 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힘을 키워주는 여러 가지 그 뇌교육 기법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저는 실수 OK를 가장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요 이렇게 늘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잘하고 싶어 하니까 긴장해요. 그래서 이제 실수할까봐 막 무서워서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또 에너지가 이렇게 다운이 되고 에너지가 부족한 아이들은 부정적이 되기 때문에 친구가 이렇게 실수를 하면 비웃거나 놀리거나 해요. 그러면 비웃거나 놀리는 걸 들으면 또 뇌가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저 실수 OK를 얘기해 주면 아이들은 이제 뇌의 긴장이 풀리는데 실수한 친구 뇌의 긴장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다른 아이의 뇌의 긴장도 풀려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뭐냐면 실수 오케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실수와 나를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뇌에 들어온 정보 처리를 잘 못했구나. 그래서 바르게 정보 처리를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애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 그거 해봐요. 이 소리 되게 많이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인사는 이렇게 자기의 아무리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절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절 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는 인사를 단전에다 대고 하게 합니다. 아까 메타인지 능력 말씀을 굉장히 그 하태민 교수님부터 많이 하셨는데요. 그 뇌교육을 하는 아이들은 이 메타인지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채워서 몸의 중심을 낮춰서 이렇게 에너지를 채워주고 또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힘이 커지면 내가 아는 게 뭐고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딱 알게 돼요. 그렇게 메타인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저런 디딤돌이나 하루공책 같은 성찰 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 꿈에 굉장히 빨리 한 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목적을 알려주는 겁니다. 처음에 3월 달에는 그냥 제가 알려줘요. 홍익은 이런 거야. 그래서 좋은 거야. 외쳐. 이러면 애들이 그냥 무조건 외칩니다.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공부합니다. 매 시간 외칩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뇌교육 활동을 하다가 보면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알아서 홍익해야 하는구나. 이게 가슴에 탁 박혀요. 그러면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요즘도 작년 아이들이 저에게 인터넷으로 쪽지를 보내거나 전화나 문자를 많이 하는데 지난 중간고사 기간에 이제 얘들이 이렇게 보냈어요. 선생님,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공부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홍익 인간이 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친구에게 잘 못했는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나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보내는데 그 아이가 올해는 마음을 터놓는 친구 1명을 사귀었대요. 그리고 후보가 되는 아이가 2명이나 있다고 선생님이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크고 가치 있는 꿈이 아이들의 뇌력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를 넘어서 전체와 하나 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작년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한 여러 가지 뇌교육 활동 중에서 저는 단연코 이 작업을 최고의 작업이라고 꼽습니다. 단체전 1등을 해서 또 개인전 1등, 3등을 해서 제가 이 작업이 최고의 뇌교육 효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운데 있는 아이의 옷이 다르죠. 제가 제일 잘한다고 특별한 옷을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대회 장소에 가서 이제 여학생들 탈의실에 가가지고 옷 입는 걸 도와주고 남자 탈의실로 갔더니 다른 아이들은 옷을 다 갖추어 입었어요. 그런데 쟤만 옷을 안 입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선생님 어떡해요? 허리띠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빨간 옷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에 저 허리띠를 푼다면 어떤 형태가 나타날지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 뇌가 하얘졌어요. 제 뇌가. 그랬는데 그 뒤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가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 우리 전부 다 허리띠 풀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저 알았어요. 우리 반 1등이다. 친구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탓하거나 뭐 이렇게 비웃거나 이러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까? 그거는 얘랑 똑같이 만드는 거다. 허리띠 풀자. 이것이 얘들의 해결책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생각났어요. 아, 개인전 옷 입히면 되겠다. 너 개인전 옷 꺼내봐. 그래서 입었어요. 근데 정말 음악하고 딱 맞춰서 얼마나 그림같이 해내는지요. 저는 그것이 얘들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배려하고 함께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그 의지,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꿈, 그것이 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뇌교육의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사가 내 활용을 잘 하고요. 또 행복을 서로 창조할 때 교사들이 만나는 아이들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모두 행복한 교사가 되어서 행복한 부모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빨리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